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보조금 경쟁도 예상이 돼 반도체 업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4년 뒤 177조 원에 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에 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미국 칩스법 본격화와 함께 고민이 되는 삼성과 SK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즘에는 막 단위가 보면은 다 네. 조원 단위예요. 그래서 약간 무감각해졌어요. 네, 이제 막 조원이 사실 우리가 쉽게 만져볼 수 있는 돈의 단위는 아닌데, 절대 평생 못 만져볼 것 같은데. 그렇죠. 하도 네. 여기저기서 조원 하니까 맞아요. 조원은 뭐 그런가? 이제 뭐 경원, 뭐 해원, 뭐 이런 엄청 거. 많구나 싶죠. 네, 이런 게 이제 나올 때가 멀지 않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우선 이제 미국의 칩스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이제 보조금 법안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고, 미국 위주의 어떤 반도체 육성 정책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 이제 1900년도 중반에서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텔을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사업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갔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뒤로 넘어오면서 좀 주변 나라들로 좀 생산 기지들이 이동시켜지고 전체적으로는 기술이라든지 로얄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는 요소 위주로 좀 변화되어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산 기지 자체가 외부로 좀 펼쳐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 이제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정보가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특히 중국한테.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기술력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제 나라인데, 중국이 예전에는 반도체를 다 그냥 수입을 해다가 쓰는 거 위주지 직접적으로 개발을 사실 하지 못했었던 나라였는데, 최근 몇 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반도체 나노 단위를 따라오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이나 실제 현재 최종 나노 단위까지 따라잡히게 될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인공위성이나 우주 항공 영역이라든지 또는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국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현재 이 칩스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그냥 한 50조 원 정도를 일정 기간 내에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이제 회사들 또는 자국 내에 어떤 실제 미국 내 반도체 회사들이 또 추가 생산기지를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그냥 지원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 내에 이제 생산기지를 추가로 건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칩스법이라는 이 보조금 법안 부분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미국 내에 추가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또 디램 반도체 영역 쪽 메모리 반도체 영역 쪽 부분에 있는 공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중국 내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단 말이죠. 물론 중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할 필요는 이제 없겠지만 생산기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못한다라는 부분은 향후 중국이 과연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도 달릴 수 있거든요. 즉 신규 공장을 미국에서만 짓고 중국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공안이 잡아다가 사람을 죽여도 뭐 이걸 갖고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그런 기업의 어떤 외국 기업 대우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현지 공장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부 법안들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2천억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그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보육시설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맡겼다가 누구든지 빨리 퇴근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뭐 7시 정도까지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육을 맡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벌이 부부가 한다거나 또는 이제 외벌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은 자식을 돌봐야 되니까 한 명만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두 부모가 다 일을 나갈 수 있는 일자리 환경들을 이런 생산기지에서 만들어 준다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거면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보육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0조 원이 1년 만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0몇 년 이상의 어떤 긴 기간 동안을 나누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주는 보조금 단위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보조금 단위 중에서도 2천억 이상 정도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게 된 거나 또는 인텔이 추가 공장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 단위는 2천억 원이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육시설을 또 추가로 지어줘야 된다라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된다. 이 두 번째 애로점이 좀 될 것 같고 세 번째 애로점은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를 좀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막 이제 저녁 때 나온 미국의 제가 뭐 원고를 보낸 뒤쪽에 아마 나온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상세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미국 상무부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매출이 났고 이렇게 이익이 났고 이렇게 비용이 났다를 다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국가도 아니고 딴 나라가 이걸 갖다가 다 보여달라 터치를 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데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해라.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만약에 받을 거면은 5년 내로 자사주 매입 조건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다 알려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어. 이걸 가지고 회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미국은 이 보조금을 실제 공장 생성을 하고 미국에 상생할 수 있는 변화에 같이 협동해서 쓰라고 준 건데 주주, 즉 대주주라든지 오너 또는 임원진들이 이 보조금을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식으로 매입을 해서 자기 돈화시키는, 회사 돈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는 내용이죠. 자사주에 대한 어떤 5년 계획을 미리 밝히고 그리고 그걸 변동하면 안 되고 또 그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또 내용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익 환원 문제가 이번에 또 하나 터져 나왔어요. 원래 이것까지는 얘기 안 나왔었는데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하고 뭐 보육시설 다 해주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다 해가지고 분명히 이익이 날 거니까 생산기지를 건설했겠죠. 그리고 보조금도 받으니까 어떤 이익에 대한 그 수치율이 좀 이런저런 비용 처리가 더 나아가서 줄어들더라도 보조금으로 보조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생산기지를 이제 진출해주는 요소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익을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기업이 생산기지를 건설해주고 보조금을 받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가지고 보육시설까지 해주고 이런저런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혔는데 여기에서 얼마의 수준이라고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이상의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뭐 몇 프로가 만약에 나온다 이 생산기지에서 그럼 그 이상이 나오면은 환원을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이제 다시 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또 확정적으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미국 내 생산기지를 줘야 돼 말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은 벌써 짓고 있어요. 텍사스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추가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짓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 거냐 말 거냐를 사실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왜? 오늘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2월 28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2달 정도의 길이 있어요. 2달 정도 범위 안에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범위 어떤 구간 안에 신청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미국 생산기지에 이 부분을 신청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보조금 그거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중국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생산기지를 가져가야 되냐. 왜? 아무렴 미국보다는 중국이 임금이 올라갔다고 해도 인건비가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중국은 주질 않지만 미국은 주는 거고 미국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인건비의 어떤 리스크를 맞춰주겠다라는 건데 제한 조건이 너무 많으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와 관련돼서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태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즉 신청을 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신청 시작인데 이제 뜸을 들이면서 보겠죠. 다른 기업들이 신청하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또 하청업체들의 수혜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실제 수혜 종목들이 탄생할 것이냐가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확정짓지 않은 만큼 이 반도체 관련 법안과 관련된 삼성과 뭐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시 수혜를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기본적인 목적, 미국이 반도체 칩스법을 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네. 즉 빠르게 고도 성장하고 있고 기술 유출을 통해서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미국 위주의 앞으로의 첨단 IT 인프라 분야, 즉 AI 인프라 분야든 어떤 첨단 인프라 분야를 미국 위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중국 견제 정책 및 미국 탑 IT화를 노리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게 성공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대국이니까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공장 증설 미국 기업이라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제한이 많은 만큼
대만이라든지 국내 그리고 또 일본 또 미국의 4대 국가가 연합해서 중국을 막자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게 이 칩스법까지 진행이 된 건데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미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만 봐도 양측 선택 사이에서 좀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업들의 방향성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 관련 상세 조항을 말해주셨죠. 직접적으로 재무제표, 상세 내용 보고 의무, 또 5년 내 자사주 계획 발표 부분까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읽혀집니다. 오늘부터 신청 시작해서 2달가량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이던 로봇주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데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지금 국내 그 3대 핵심 기업들이 네. 다 로봇 사업에 맞아요. 막 뛰어들고 있어요. 네. 당연히 뭐 뛰어들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우리가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미래 시대에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잖아요. 네. 또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인공지능 로봇이 네, 저희를 대체하고 네, 넘어서는. 대체하고 막 죽이고 네, 막 좀, 이런 그 영화들을 보셨겠습니다만 네.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 제가 항상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끔 얘기 드리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내용, 미래에 대한 내용은 네. 앞으로 현실화될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나 평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절 네. 진짜 막 뚱뚱한 이만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시점에도 네. 영화에는 평면 맞아요. 디스플레이가 나왔었어요. 네, 막 구부러지고. 그렇죠. 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네. 이미 나오고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저게 말이나 돼? 그냥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 공상과학이라고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로봇과 관련돼서도 국내 핵심 대기업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로봇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실생활과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제 들어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통신이 광통신화돼야 되고 기본적인 IT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런 깔려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즉 스마트 시티 속에 로봇의 활동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왜 로봇이 움직일 땐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기반을 탑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도시가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원활한 로봇의 활동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로봇이 이렇게 배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요리 배달 로봇이 있는데 그 식당 안에서만 움직이죠. 식당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칩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쫓아가는 거지. 그 로봇을 그냥 길거리로 놓고 있으면은 폐기품하고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본 통신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속에 로봇 활동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삼성그룹이 하고 있는 로봇 영역은 이제 헬스케어 로봇 영역에 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이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게 이제 막이에요. 이제 이재용 체제로 들어서면서 로봇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지 그 전에 이건희 회장 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만 살 길이지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삼성을 어떤 지배하는 오너의 체제가 세대 변화를 이루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는 로봇의 이름은 EX1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네. 한마디로 인간 몸에 장착을 좀 시키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쪽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영화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큰 로봇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기기로 조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인 홀로그램식으로 홀로그램 그 터치판에 조작을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계 안에 들어가서 손을 움직이면 기계가 손을 같이 움직여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관절 부위에 같이 이렇게 로봇을 장착해 주는 거죠. 장착을 해줘서 좀 관절이 불편하거나 무릎 관절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 이런 로봇부터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헬스케어 로봇이고요. 현대그룹이 한다라고 하는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산업용 로봇,
즉 공장 자동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로봇을 신경 쓰려고 했으나 제가 무방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그거는 9세대라고 했죠. 네. 산업용 로봇은 이제 그냥 활용도만 있으면 되는 단순 로봇화 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나 아니면 서비스 로봇화 되는 게 미래지향적인 로봇이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로봇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류 로봇 쪽으로 분야를 틀고 있어요. 방향은 비슷해요. 관절 부분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걸음걸이를 도와주는 보조용 로봇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삼성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고 기계 설비가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노후화된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로봇 영역을 좀 많이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영역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운행 로봇이죠. 지금 뭐 드론과 관련돼서 이제 배달을 해주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로봇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배달을 해주는 뭐 이런 방식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는 또 차량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현대 자동차, 우리나라 기아차까지 같이 먹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서 차량과 연동되는 형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또 좋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가 로봇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네. 예전부터 기본적인 로봇 청소기라는 것부터 이제 LG를 비롯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들이고 로봇 청소기가 좀 더 발전된 로봇킹이라고 해서 직접 로봇가 청소를 가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리 배달 서비스 로봇 또는 길 안내를 도와주는 길 안내 로봇 또는 어떤 건물에서 이런 그 관광물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사람이 해주지 않고 로봇만 따라다니면서 해도 되는 어떤 이런 관련 관광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다채로운 진짜 앞으로 미래 시대를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로봇 분야는 LG가 훨씬 집중적으로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서도 협동 로봇 부분에 대한 이제 기업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협동 로봇 부분 분야에서 두산이 알게 모르게 또 시장 점유율 부분이 1위였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두산 그룹 로봇 기업의 상장 이슈와 함께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 관심이 점차적으로 크게 올 수 있겠고 동종 트렌드 이슈에 대한 동반받는 기대 심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좀 높이 나왔어요. 네. 1차적으로 1월 달에도 삼성의 로봇 관련된 투자 소식과 함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로봇 관련주들이 1차 반등이 나왔었는데 눌림 추세가 나오고 있었고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에 로봇 분야가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 눌림 분야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네. 추가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투자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삼성 효과에 의한 추가 반등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로보스타라든지 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1월 달에 반등이 강했건 약했건 간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특징점을 본다면은 1월 달에 상승력이 강했던 애보다는 1월 달에 상승력이 좀 강하지 않았었던 종목들의 상승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2월 달에 얘기 드렸던 거 기존에 강했던 것보다는 기존에 덜 강했던 게 더 강한 흐름을 주는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로봇주 파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 덜 움직였던 애들이 이번에 상승력이 더 세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 움직임을 가지고 가니까 앞으로 이슈를 바라볼 때도 이런 점을 착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로봇 관련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거냐? 177조 원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면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미 주가의 흐름이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영역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저점에 있는 주가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은 역대 신고가 영역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수가 작년에 망가진 다음에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턱없는 수준의 저평가 상태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다?
과매수 고평가 상태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주의를 하거나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로봇 사업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지 당장에 이 3대 그룹이 177조 원을 이번 연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로봇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나라를 로봇 사회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렌드 파동은 단기적으로 멈출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고점에서 또 내려오는 파동에 대한 상투를 잡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실 필요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멀지 않은 이야기로 로봇 산업 공존화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로봇 부분 적극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과거 방송에서 1월 상승세 이후에 2월에도 로봇 관련주 눌림 후에 재반등 나올 것이라는 이런 예측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사이에서 더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네요. 강의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나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방송 후반 직후에는 이제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해주실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트렌드 분야로 얘기해드린 게 몇 개 분야가 돼요. 네. 1월에 얘기해드린 분야도 다 적중을 했고, 네, 엔터. 엔터 분야 또 메타버스 분야랑 네. 그다음에 게임 분야를 알려드렸는데 뭐 위메이드라든 계열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계열이라든지 다 아마 급등하신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2월에 이제 강조해드린 게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로봇 분야가 지금 적중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알려드린 분야도 또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는 제 무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앞으로 얘기해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저점에서 선점에서 시트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화끈한 수익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무방 놓치지 않고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급등할 분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테마 적중이 정말 적중률이 높은데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화끈한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매수가 57,25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도 약세로 54,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손실인데 현대건설기계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매수 자리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를 수익을 조금 냈는데 안 파신 것 같지 않나? 약간 놓쳤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매수가가 57,000원이시면은 이게 내려올 때 사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올라갈 때 사요. 내려올 때는 안 사고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사시거든요. 내려올 때 사는 경우는 물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반등 시에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7,000원대 샀어도 6만 원을 도달했다가 다시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요? 네. 네, 지금 요거 질문하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귀신 끄덕끄덕. 같다고. 네. 예, 제가 뭐 20년 이상 이 전문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생각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물타기는 안 하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물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정도? 네, 왜 57,000원에 지금 55,000원이면은 그래도 손실률이 크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한 52,000원대로 내려가면은 야 이거 물타야 되냐 버려야 되냐 이걸 고민할 단계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말 그대로 현대건설기계, 현대에서 건설 하고 있는 관련된 뭐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뭐 기계 장비류 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연결선상으로 보면은 신규 도시라든지 해외 신건설 부분들을 수주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티르기의 재건 관련 수혜 요소라든지 추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이나 종전이 될 경우에 그 수혜 관련된 요소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 부분부에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 눌림을 받고 재파동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부담은 뭐냐면 이제 쌍봉이라는 점이죠. 예. 보시면은 월봉선상으로 2021년 고점 쌍봉을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만 보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캔들이에요. 근데 사업성을 놓고 보고 주봉을 보면 아직은 지키고 있죠. 20주선이 깨지면 계속 내려가는 건데 20주선 턱걸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는 앞으로 호재가 될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크라이나의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나 튀르기예가 또 조금 얼마 전에도 추가적인 여진이 나와가지고 건물이 또 무너지고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듯이 재건 관련주 수혜 요소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만 원 재돌파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직전 저점에 해당하는 52,000원이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봉상의 주선이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얘는 주선이 깨지면 계속 더 내려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조정장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갔죠, 더 크게.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시장과 관련된 것보다 기술적 흐름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52,0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을 사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6만 원 재돌파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 비중 10%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낫다. 다만 비중은 더 들어가지 말아라. 왜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구역이니 있는 비중만 홀딩하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아주 추세에 살아있고 업종도 호재될 재료 있다 말해주시면서 52,000원 이탈되면 손절 의견 주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6만 원 재돌파로 비중을 유지하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선익시스템입니다. 지난 방송 때 1월 달에 상대적으로 메타버스주가 잘 갔는데 좀 못 갔던 선익시스템이 다음 주 내로는 네.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네.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장중 22%, 또 네. 마감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미래에서 갔다가 오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미리 올라갈 걸 알고 네.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네, 같고. 그것도 다음 주 내로 나올 거라고 네. 딱 해주셨는데 됐어요. 아니면은 네, 뭔가 제 머릿속에 네. 어떤 게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네. 무섭죠, 여러분들. 네, 좀- 접신. 네, 좀 무섭네요. 네. 여러분들 대모가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막 접신할 때 네. 신자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한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생생하게. 봤는데 네. 마침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혹시 노약자분들이 좀 보고 계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예측대로 좀 적중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선익 시스템이 사실 메타버스 쪽 라인 쪽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된 내용 부분들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메타버스 파동 때 작년 11월, 12월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 1월 파동에서는 거의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맞아요. 그럼 다음 파동에는 주도주가 되려고 하지 않겠느냐, 숨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왜? 물론 이제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가 1, 2월 달에 잘 먹었어요. 막 몇십 프로 파동을 갈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고 메타버스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얘가 덜 움직였어도 아쉬울 건 없었는데 메타버스는 뭐라고 그랬죠? 누르면 또 공략하고 누르면 또 공략하면 되는 분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또 움직일 거다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번 주 야간 무료 방송에서 또 알려드렸었어요. 메타버스가 또 움직일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선익 시스템이 이제 주도주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파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파동도 그렇고 메타버스 파동 중에 가장 세게 갔을 거예요. 이전에 주도주를 했었던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 네.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보이시죠? 네. 1, 2월까지 주도주였던 애들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주포가 더 안 올려요. 그쵸. 근데 다시 파동을 만들 때 주포들은 안 움직였던 애들을 다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세게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트렌드 이론이에요. 기존에 강했던 거를 다음 파동에선 관심 갖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분으로 선익 시스템이 지금 강하게 간 거고요. 그래서 좀 고생고생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었던 종목일 수도 있는데 종목이 개과천선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한 거의 40% 넘는 수익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더 재미있었던 거는 노란톡에 들어가고 계신 분들 진짜 제가 신적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얘가 32,000원대 근처 막 가고 있을 때 분할 매수하라고 사인을 줬거든요. 네. 네, 기억들 하실 거예요. 톡방에 그대로 자료가 남아있죠. 이제 분할 매도하라. 이제는 왠지 고점이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즐기기에는 좀 더 편안하게 네. 차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분할 차익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나 충분한 상승이 나온 만큼 주도주가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종목의 상승력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양봉은 좀 더 나올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고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손풍이 나오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난 방송 때 말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테마들 눌림 공략 이런 팁까지 주셨고요. 톡방에서는 전문가님이 오늘 고가 32,000원 선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네. Y지만 안 가나 이러면서 지난 방송 때 이야기해 그러니까요. 주셨고 또 그때도 다음 주 내로 시세 나올 것이다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SM 또 강세와 함께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4대 엔터 모두 다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투리를 좀 쓰면 네. 와, 치만 안 가노. 맞아요. 막 뭐 이렇게 좀 네. 표현할 수도 있는데 딱 저번 주 방송 때. 그렇죠. 네. 예, 그 말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4대 엔터주 중에 SM도 갔고 하이브도 가서 목표주가 달성이 됐고 JYP도 목표주가 달성이 됐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네. 다 10몇 프로에서 막 SM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70% 80%까지 먹었는데 네. YG만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추천해서 안 가냐 이제 갈 때 됐겠지라고 했는데 차트 보시면 열심히 오늘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57,000원 이상이었는데 깔끔하게 58,000원 종가를 만들어줬어요. 왜?
이 방송 보고도 매도 기회를 충분히 즐기시라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올린 애들이 착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무래도 추세형 종목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연속 양봉 급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할 차익 해나가시면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유롭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분할 차익 실현해보자 6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6일에 매수했던 모아 데이터입니다. 이미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80% 넘긴 종목인데 어제 좀 자체 기술 이슈로 장중에 22%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5,2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모아 데이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에이스를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종목은 잘 가는구나. 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오늘 추천주로 제가 준비해 왔다라는 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네. 모아 데이터처럼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좀 있으면 추천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라는 거고. 네. 모아 데이터가 하고 있는 사업명이 뭐죠? 데이터, AI 네. 관련된 인공지능 또는 시스템 통합 관련 에러 예측이나 에러 체크 부분이죠. 앞으로 스마트 시대가 되고 IT 인프라가 커지고 로봇 사회가 되면은 이런 에러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돼요.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죠. 휴먼 킬. 바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미리 이상 감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가 어제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 상승보다도 높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다들 매도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뭐 80% 넘는 수익인가요? 네. 83%의 수익이 나오면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를 하시라고 어제 또 노란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 점도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는 슬슬 좀 마무리를 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쉬어야 되는 거다. 네.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나중에 8,000원을 가더라도 주가는 다시 좀 눌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장대 양봉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누를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구간대에서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AI 관련 오류 감별 기술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에 다시 눌림 나올 수 있어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이런 관련 종목들 오늘 전략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모아 데이터급의 종목을 주신다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힌트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썰전 이슈 같은 경우가 네. 그거였잖아요. 그 로봇 이슈가 네.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전에 이제 로봇 사회에 네.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보면은 네. 가장 발전된 로봇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걸 보여준 영화 제목이 뭐죠? 영화에 뭘까요?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영화 좋아하는데 예, 제가 그- 방송 중에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트랜스포머라고. 생각도 네, 못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막 로봇이 외계 문명으로 존재를 하고 네. 지구에도 올해부터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네. 뭐 문명과도 같이 좀 공존을 하려는 걸 원하고 있었다. 네. 이러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로봇들 중에 대장격으로 주인공이 있죠. 예, 그 네. 주인공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네. 내가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아, 네. 내가 지구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옵티머스 네. 프라임.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네. 영화 전공을 했는데 약간 부끄러워지네요. 네. 네, 옵티머스 옵티머스, 프라임의 네. 힌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네. 거기에 있는 명칭과 굉장히 흡사한 종목명이다라는 거 네. 알려줄 수 있겠고,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한 업체고, 이걸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광랭크 하니까 벌써 느껴지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고 또 로봇과 접목되는 사회가 되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엄청 빨라져야 되고 또 반도체가 발전해도 이걸 받아주려면 이 전송률 부분에 대한 광링크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국내 핵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및 의료진단 그리고 수술 장비 영상에 대한 광통신 관련된 그런 광송신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아가는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원격 의료, 그리고 네, 로봇 헬스케어, 지금 우리나라 3대 업체가 다 집중하고 있는 분야의 네.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와 여러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광통신 업체가 여러 개가 있고 IT 업체들을 찾아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던 I'm Optimus Prime에서 종목명을 찾으시면 좀 더 쉽다. 하지만 찾기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은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모아 데이터의 닮은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차트를 보시면 모아 데이터가 올라갔다 누르고 다시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캔들을 만들었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한 캔들을 만들고 있죠. 이제 곧 직전 고점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오늘 막 22평 추세를 장악한 종가가 나온 걸 확인하실 거예요. 거래가 실렸고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의 8, 90% 그다음에 몇 거래란의 장대양봉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맥점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미래상장 사업 영역이니까 차트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면이 모아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포라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세력에 의해서 힘을 올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당연히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손절가로 잡아야 될지가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 관련 옵티머스 종목 이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세계 최초 디지털 광링크 핵심 업체로 원격 의료, 로봇 헬스케어 같은 미래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곧 장대 양봉, 파동 앞둔 종목으로 자세한 전략,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주제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로봇 트렌드를 능가할 만한 새롭게 공략해볼 만한 트렌드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 오늘 모아 데이터를 능가할 수도 있는 또는 흡사한 시세가 나올 기대치를 갖고 있는 추천주 정보와 매매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렌드 업종과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